자, 검찰이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어요. 함께 보시죠.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수사 칼끝이 조국 본인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첫 압수수색했는데 조국 연구실 압수수색했고요. 공익인권법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닌데 이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전 국민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다 알게 됐어요. 저곳에서 있었던 그 인턴십 증명서를 얼마 전 그 방배동 압수수색 당시 조국 전 장관 PC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딸뿐만 아니라 장영표 교수 아들 인턴 증명서까지 집에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일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거기서 PC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혹은 이겁니다.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의혹. 앞선 자택 압수수색에서 장영표 당국대 교수 아들, 조국 친구 변호사 아들 인턴 증명서가 발견이 됐죠. 집에서.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말이 나왔죠. 조국 PC가 발견. 검찰은 조국 교수가 직접 집에서 인턴 증명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차였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어제 서울대 로스쿨을 압수수색하고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이게 검찰의 수사 프로토콜상 어떤 의미입니까? 좀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조국 교수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나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그 부분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었다면 그에 대한 지적 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불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전제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 등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근데 단순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늦은 거 아니냐. 상당히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요. 예,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를 하는 상황, 또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적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한참 전에 조국 교수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수사만 놓고 본다면 이미 한참 전에 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사실은 우선순위 중 상당히 순위권에서 조국 압수수색 먼저 했어야 됐다. 네, 그렇다면 왜 이 504호.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 좀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는 검찰이 다른 수사를 먼저 하느라고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었다? 글쎄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조국 교수가 현직에 있을 경우에 있는 상황에서 이 집무실에 대한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부담을 일으켜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이제서야 발부됐다? 글쎄요.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이고 결국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하다. 예, 조국 교수의 어떤 지위, 예. 또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다는 사실, 또한 조국 교수에 대한 조국 교수를 지지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팽팽히 붙였다는 부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조국 교수에 대한 지지 여부와 호불호를 떠나서 수사만 놓고 본다면 훨씬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루어졌다는 점. 예. 그건 솔직히 사실 잘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이른바 증거인멸 행위로도 볼 수 있는 PC 반출 사건이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의 연구실 504호를 압수수색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법조 출입기자 출신과 또 검사 출신에게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셀프로 발급했다라는 의심 검찰은 갖고 있는데 조국 교수 본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자, 저때 당시까지만 해도 조국 교수는 인턴십 서류를 내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다라고 네. 완강히 부인했는데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했잖아요. 만약에 수사 결과 당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인턴 증명서도 조국 교수가 만들어줬고 자의적으로 딸 인턴 증명서도 자기가 만들었고 내 친구 변호사 아들 인턴 증명서도 자기가 만들어준 걸로 나왔다면 네. 저때 조국 교수의 발언이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글쎄요. 지금까지 너무나 몰랐고 가정입니다만. 거짓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말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눈의 시각, 관점을 좀 달리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슬픈 일인 것 같고요. 또한 조국 교수, 지금 조국 전 장관은 호의에 너무 익숙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렇게 저곳에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자체는 너무나 봐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계좌라던가 또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어색함, 그리고 이게 억울하다, 너무나
너무나 악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지금 모두 다 조국 교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저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위에 있는 높은 분들이 저런 식으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이제 좀 보여주면 안 될까라는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수사에 난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경심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내부의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신의한수에서도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정경심 동생 자택에서 차명 주식이 확보됐다. 지난 8월에 정경심 동생인 정광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WFM 코링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가량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정경심 씨가 이 주식을 어떻게 확보했냐? 2018년 1월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뻥뻥 오르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사들이고 나서 동생 정광보 씨에게 넘겨가지고 이것을 이제 숨겼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이 주식을 산 날 이 조국이 공교롭게도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을 쏴줬다. 소위 말해서 이치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조국이 WFM 투자에 관여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조국 돈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의 돈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경률 소장인가요? 예. 그 인물에 따르면은 이 돈이 조국의 돈이 아닐 수 있다. 왜? 아니 정경심도 나름대로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없는 집이 아닌데 왜 굳이 5천만 원을 쏴줬겠느냐? 아마 누군가의 뭔가 그 뒷배경에서 뭔가 쏴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국이 건너서 전달해준 역할일 수도 있다. 건너서 전달해준 것일 수도 있다. 뭔가 모종의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내부의 어떤 지적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이 WFM 투자에 대해서 몰랐겠느냐? 물론 지금 조국은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함께 차명 투자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데요. 그런 와중에 정경심 동생 정광보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 보유를 시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와 함께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산 다음에 내 집에 보관했다. 자, 누나와 함께 지인의 명의로 샀다. 차명으로 샀다는 거죠.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 그걸 내 집에 보관했던 것이다. 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결국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 매입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또 이어졌던 것인 거고요. 이미 정경심은 또 오래전부터 동생을 이용해서 차명 거래한 것이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014년 6월에도 동생 정광보 씨의 명의로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2014년에 한국투자증권, 하여튼 한국투자증권 하면 그 김경록 씨가 떠오르고 하여튼 이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여러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증권 계좌를 개설한 과정에서 신청서 이름에는 동생 이름을 적고 근데 정작 연락처에는 정경심 연락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름만 빌린 거죠. 이름은 동생 정광보를 쓰고 연락처는 본인 연락처를 썼던 것이 확인됐던 겁니다. 검찰이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거 차명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적 감정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신청서를 이제 필적 감정해 보니까 필적은 정경심, 명의는 동생으로 확인된데 이 와중에 또 황당한 게 뭐냐? 도장은 또 제3자예요. 이 도장이 정광보 씨 건가 했더니 정경심 것도 아니고 정광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가족의 것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차명계좌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자 했는지 이어서 계속 보도를 해주시죠. 예, 지금 박완석 부장께서 언급한 대로 무엇이 찔렸길래 차명을 했느냐, 무엇이 수상했길래 차명을 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쓴 사람과 실제 고객과 도장이 다 다르는 세 가지가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전형적인 차명계좌 개설수법이다라고 금융업계 관계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거래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이름과 그리고 주인과 그리고 도장이 다르는 이거는 너무나도 수상한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 와중에 참 우애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정광보 씨가 과거에 지난 8월이죠. 아마 압수수색을 거치고 나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경심 그리고 변호인 등등과 모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나와 내영에게 피해가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한 것이 또 확인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경심과 정광보의 조국 사랑은 대단합니다. 이 정경심 씨도 과거에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라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정광보 씨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동경 기자 보도를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정경심도 그렇고 정광보도 그렇고 조국에게는 무언가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국을 지나치게 비유하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아니 조국은 모른다면서요. 모르면은 뭐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받으면 진실이 나오겠죠. 그런데 무엇이 찔리길래? 아니 조국은 당사자는 문제가 없다는데 왜 주변 사람들을 왜 자기가 책임지다고 할까요? 책임질 일 없지 않습니까? 책임질 일이 없죠. 조국이 죄가 없다면서요. 조국은 관여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책임질 일도 없는 건데 왜
정경심과 정광보는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국 역시도 이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도 껴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국은 끝까지 아몰랑하는, 지금 주변 사람들은 싹 다 구치소가고 본인이 떠안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소위 말해서 책임감 하나 못 느끼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치졸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와중이다. 그리고 이 정경심의 차명 거래는 조국 민정수석 재직 중에도 이어졌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8년 1월의 차명 거래, 그건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이처럼 이 조국이 민정수석인 와중에도 차명 거래를 쭉 했던 것을 알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경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이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장을 다 기각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법원이 계속 뭔가 이 조국 일가족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검찰은 악조건 속에서 일부 계좌라도 어떻게든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계좌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왜냐면 이 계좌가 다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회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결국 조사가 이어지다 보면 진실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은 조국 수사 이어지고 조국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이런 류의 경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 열람이 필요한 일 같은데 법원에서는 자꾸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계좌 영장을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계좌 추적뿐만 아니고 예. 사실은 핸드폰에 관련돼 있어서도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을 번번이 이제 기각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그러면 인권 침해냐 아니냐,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물론 법원이 어느 정도 판결은 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여러 유사한 사건들을 봤잖아요. 잠시만,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제사범이 됐든지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좌 추적이라든지 필요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수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유독 조국 장관과 관련된, 특히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수사는 번번이 이렇게 가로막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게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경심 그 부인에 대한 그 경제 사범과 관련된 얘기를 얘기했고, 결국엔 그것이 조국과도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지만, 한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도였나요? 어제 보도였나요? 그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죠. 예, 감찰무마 의혹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감찰무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감찰을 무마를 언제 시켰냐, 만약 했다면 그거는 지금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들어간 이 압수수색한 곳들은 세 곳인가 두 곳은 지금 기존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던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는 새롭게